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부한 것도 있고 오늘이 46일째니까 사실은 우리 반 돌았죠. 이제 90일 중에 46일째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양력으로는 2025년 1월 1일이고 그리고 섣달로는 초하루죠. 오늘이 섣달 초하루죠? 오늘이 섣달 초하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화엄일승 법계도는 이것이 이제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낙산사에 가면은 아주 뭐 이렇게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의상대사님께서 그려놓으신 건데 그 대원군이 이제 자기 아들을 이대 황제를 시키고 싶어서 절을 허물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장을 하죠. 그래서 이대 황제가 나오는 자리에 자기 아버지를 옮겨주는 풍수를 가르쳐준 대가로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해인사에 있는 화엄일승 법계도를 나를 좀 달라. 그거를 갖고 있으면 정말로 천하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받죠. 대원군한테 받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무속인 뭐 알아보는 그런 거 알아보는 사람이 무속인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속인들한테 넘어갔다가 이제 세상에 또 다 알려지게 된 것이 이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이 화엄일승 법계도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에 뭐 법성계를 설명드릴 이제 이 지금 이렇게 동한 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법성계 내용이 이게 정말 맞네라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뭐 그냥 이제 일승 법궤도와 삼마발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에 맞춰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뭐 조계종에서 해인사 법궤도 무단 동용 즉시 철거하라 이러면서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미술관에 있던 이 법궤도를 철거하라. 근데 철거하라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법궤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법궤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상은 법궤도 모양만 냈지 이런 법궤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법궤도는 뭐를 설명한 거냐면요. 인간의 의식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의식 세계를 뇌의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뇌의 구조는 어, 죽어요. 뇌의 구조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용했기 때문에 뭐 철거하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점잖게 스님들께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이러면서 좀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았죠.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뭐 쓰고 그랬는데 좀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써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나을 뻔했죠.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질볼트 테일러 박사라고 있습니다. 테드에 나와서 아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에 대한 걸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이분이 뇌과학자죠. 근데 자기 뭐 동생인가 오빠가 이제 그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고 자기도 이제 뇌 질환이 왔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왼쪽 뇌를 못 쓰게 되죠. 왼쪽 뇌를 잠시 못 쓰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죠. 좌뇌는 좌뇌는 직렬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ing불잡난 격별성 이렇게 직렬 구조로 움직이더라. 우뇌는 병렬 구조로 움직이더라. 초발심시 변정각 이게 우뇌 이게 좌뇌 이렇게 평면에다 하시려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날 때 처음부터 끝날 때 보면 법성원용 무의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하고 불이 만나죠. 구례 부동 명의 불 이렇게 직렬과 병렬로 계속 연결되게끔 어,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잉불잡난 격별성이죠. 이게 떨어져 있는데도 연결은 돼요. 뇌의 구조를 설명해 준 건데 이 법성 이거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첫째 이것도 안 맞고요. 이것도 안 맞고 이게 어떻게 그냥 모양만 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고 의상스님 법궤도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하는 공부랑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게 삼마발제의 변화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볼트 테일러 박사도 이제 왼쪽 뇌 활동과 오른쪽 뇌 활동, 자기의 왼쪽 뇌 중에 반이 못 쓰게 됐을 때, 야, 오른쪽으로 왼쪽을 조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른쪽 뇌로 왼쪽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변화력인데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저도 하고 있는데 뇌졸중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질볼트 테일러 박사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왔고 실제로 인간의 뇌를 이제 잠깐 들고 나오죠. 잠깐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얘기한 거 보면 뭐냐면 이제 오른쪽 뇌는 정말로 금강경에서 말하고 원각경에서 말하고 전체의 나예요. 모두가 하나의 나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왼쪽 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왼쪽 뇌 나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갇힌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의 모든 문제는 오른쪽 뇌의 작용을 알아가지고 오른쪽 뇌에다가 맡기면 왼쪽 뇌에서 만들어낸 모든 문제. 그러니까 왼쪽 뇌가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왼쪽 뇌의 문제는 왼쪽 뇌만으로는 못 풀어요. 그런데 오른쪽 뇌의 힘을 쓰게 되면 이걸 다 푼다라는 거를 이제 질볼트 테일러 박사 이 강의에도 나와요. 삼마발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하는 거 말씀드리면 참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유로운금 동참해 주신 분 어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여수빈님 정말 뭐 몇 달째 계속 이렇게 공부 같이 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후원금 또 내주시고 여수빈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삼마발제와 섬나 그러니까 이 변화력, 좌어, 정멸 이 질볼트 테일러 박사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왼쪽 뇌가 망가졌을 때 왼쪽 뇌가 계속 뭐라고 짓거려요. 야, 지금 뭐 문제가 생겼어. 너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짓거려줘요. 그 짓거리는 거를 그런 왼쪽 뇌가 짓거리는 거를 정멸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뇌의 힘으로 오른쪽 뇌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왼쪽 뇌가 주도권을 잡고 살다가 오른쪽 뇌가 주도권을 잡고 지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정말로 참나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일부러 뭐 고요함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일부러 고민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어제 제가 이거로 말씀드렸죠. 현존 수업. 지금 이 순간 현존 수업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저 동영상 9개짜리를 묶어서 한꺼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마이클 브라운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사마타 삼마발제 섬나 아주 핵심적인 거를 이 작가님이 잘 읽어주셨고 여기 이제 수업 5단계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원래 우리가 25개 중에서 15번을 할 차례인데 이거를 언제 삼마발제는 이 현존 지금 이 순간 찰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정상이죠.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같이 할 때 이 변화력으로 오른쪽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왼쪽이 만드는
좌뇌가 만드는 모든 문제를 오른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게 16번째는 이거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이거란 거죠. 이거 킹크 말씀드렸죠.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자기의 참나가 의도했던 바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기 싫은 영화지만 그래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슴 설레는 두근두근 거리는 영화 많이 있지만, 뭐 저 같으면은 애들 때 봤던 해리포터 이야기라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반지의 제왕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저 뭐 기생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뭐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뭐 저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저게 결말이 어떻게 나나, 저게 결말이 어떻게 나나,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보지만 드라마니까,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변태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두근두근 거리고 걱정하고 겁나고 하는 거랑 자기랑 동일시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건, 뭐 아름다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건, 반지의 제왕 같은 막 그런 걸 만들어내건, 정말 저 뭐 기생충 같은 막 그런 그냥 역겨운 영화를 만들어내건, 단지 나의 참나가 나의 영혼을 지켜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그래? 왜 그러냐면 나의 의식은 아니지만 세세생생 살아왔던 나의 무의식이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해자 역할도 해보고 피해자 역할도 해보고 뭐 살인자 역할도 해보고 바람 피는 사람 역할도 해보고 나쁜 놈 역할도 해보고 악독한 여자 망한 사람 역할도 해보고, 그래, 다 해봐.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자기 좌뇌가 만드는 드라마니까. 그래서 이게 삼마발제의 종종 기용. 근데 그게 근데 그게 그랬다가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는 외부의 모든 환경은 내부의 투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체험하고 싶었던 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안 두고, 용수철을 누를 때 끝까지 뚝 누르면은 바닥까지 누른 다음에 탁 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계속 그냥 용수철을 중간에 막 밑에까지 안 눌리려고 그러고 계속 저항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하기 전에는. 완전 그냥 이렇게 맡겨보라는 거죠. 완전 맡겨보라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 뭐 어차피 죽는 건데. 한번 이거 완전 맡겨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종 가지가지 그런 방법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한테 제일 참 관심 있었던 게 악마와의 수다라는 것도 있어요. 악마와의 수다라는 것도 있고 킹크. 근데 저는 악마와의 수다는 제가 뭐 한번 또 보고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근데 변화라는 건 뭐냐? 변화라는 건 결국 어, 좌뇌가 만드는 모든 문제를 우뇌가 처리해서 정상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볼트 테일러 박사 얘기를 제가 물론 여기에 여기 이제 이 유튜브에 테드에서 한 거에 보면 나오지만, 어, 동생인가 형이 정신분열증 환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누나로서, 그다음에 과학자로서, 상상으로 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꿈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부 의식 세계와 외부 물질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동생은 정신분열증인데 내부에서 갖고 있는 꿈을 현실과 연결하지 못하고 망상으로 끝나더라.
자기 동생은. 그게 왜 그렇죠? 집중, 이게 이제 18이라는 숫자, 16이라는 숫자, 24라는 숫자, 3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르부드르 대탑에 가게 되면 부처님이 미완성 부처님 그 전에 8개 부처님, 그 다음에 16개 부처님, 32개 부처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런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어, 이게 망상이, 생각이, 의식이 물질로 일어나려면 최소한 8초, 16초, 24초, 32초간은 그거를 딱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서 의식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이 운에 의해서 전체 법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화가 시작이 돼요. 그 보르부드르의 그 8개, 16개, 32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뇌과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은 내부에 있는 꿈을 현실과 연결을 못 시켰다. 근데 자기는 내부에 있는 꿈을 외부의 현실과 연결시키고 싶었다. 그러니까 삼마발제의 변화력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의식으로만 존재하던 걸 변화시켜서 실제 현상에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정상 사람들로 보는 개인의 뇌, 그 다음에 이제 정실 분열증이나 이제 분열 장애 있는 그런 뇌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이제 뭐가 있는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 미세 회로를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뇌에서의 어떤 세포가 이제 뇌가 만드는 어떤 화학 물질과 연결이 되면 화학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996년 12월 10일 날 자기 왼쪽 뇌의 절반에서 혈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그랬는데 이 왼쪽 뇌가 터지면서 이 사람은 왼쪽 뇌가 터지면서 왼쪽 뇌의 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는데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처리가 됐는지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른쪽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병렬 구조로 돼 있고 왼쪽 뇌는 직렬 구조로 돼 있다. 병렬이 꼭 횡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2차 평면에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계 자체가 이 병렬과 직렬을 섞은 거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병렬과 직렬을 섞은 거라고요. 뇌처럼. 여기 천주교회나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 이건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거랑 전혀 다른데 뭐 의상스님 법 막혔잖아. 다 뚫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볼트 박사 얘기는 똑같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 그리고 우뇌와 자뇌는 관심 자체가 다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뇌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우뇌는 모든 거를 어떤 그림이나 색상이나 에너지나 이렇게 통으로 몸으로 느끼는 형태로, 그러니까 느낌, 맛 이런 거를 주변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해 갖고 인식을 하는데 그 전체가 나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이 운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좌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좌뇌는 운해와 완전히 다르다. 여기는 선형적이고 체계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어가지고 세부 사항을 자꾸 따지고 들어가고 얘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 안에서 나는 목소리는 대부분 왼쪽에서 야 이거 참으면 안 되잖아. 너 이러다가 뭐 설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근심 걱정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왼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우리 편 남의 편 이게 전부 왼쪽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질볼트 테일러 박사가 왼쪽 뇌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죠. 뇌졸중 이러는 왼쪽 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이게 뭐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도 모르겠고 자기 손이 여자 손이 아니라 아주 원시인 손처럼 보이고 막 몸 전체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야, 너 이상해. 너 병원 가야 돼. 야, 좀 너 문제 있어. 이제 그럼과 동시에 오른쪽 뇌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팔의 원자와 분자나 벽, 그다음에 뭐 전화기 주변이 모두 막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온통 교류하는 에너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왼쪽 뇌가 이제 피가 많이 흘러서 그런지 결국은 조용해졌고 오른쪽 뇌만 움직일 때 자기는 이제 더듬더듬해서 명함 회사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른쪽 뇌만을 가지고 명함에서 그 숫자도 인식이 안 되잖아요. 숫자는 적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느낌과 느낌으로 전화번호에 다시 눌러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뭐 완전히 치료되는 거는 뭐 몇 년이 걸렸지만 그 직장 사람이랑 대화하는데도 이게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개가 짖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전달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하는데 한 45분이나 걸렸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완전히 랄랄랜드 그러면서 이 영화에 나와요. 니르바나 완전히 해탈 열반의 아주 뭐 그런 상태로. 그래갖고 그런 이제 환희로운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왼쪽은 이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왼쪽은 완전히 이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참나한테 항복하는 것 같다라는. 그래서 나 이제 죽나보다라고 해서 자기 삶의 작별 인사도 하고 마음은 정지되고, 그러고 좀 고통도 좀 있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막 엄청난 행복감,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자기 몸이 조그만 병에 갇혀 있다가 큰 공간으로 퍼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행복의 바다로 팍, 그때 완전히 뭐 니르바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야, 이게 누구든지 이러한 공간에 올 수 있구나. 운의 모든 일을 운해한테 맡기면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이 뇌로 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좌방구에 의식 집중하던 것을 우측 뇌로 이동해서 이 엄청난 평화를 가질 수 있구나. 이건 정말 대단한 선물이구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운해로 있을 때 물론 좌뇌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좌뇌가 항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우측 뇌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노력하에서 이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뇌과학자의 체험에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있는데, 우측 뇌의 의식에다가 맡겨버려도 병원 갈 일 있으면 병원 가고 문제 해결에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99.99% 왼쪽 뇌의 지시에 의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오른쪽 뇌의 지시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뇌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오른쪽 뇌의 삶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체험 상태, 그 체험 상태를 요
뇌졸중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질버트 테일러 박사 유튜브에서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환희로움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삼마발제로 이 완전히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서 니르바하나 할 때는 그거 100% 선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곧 새해 들어서 하게 될 선나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업을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삼마발제 변환력을 어떻게 하느냐? 왼쪽 의식에 따라서 하던 것을 알아채고 마음을 챙겨서 오른쪽 뇌에 머물러라. 이게 나중에 법성계 보시면 아시게 돼요. 법성계 자체가 그게 돼 있어요. 초발심시 변정, 생사열반 상공화 완전히 여기서부터 참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여기가 이 경계선이 이 경계선이요. 초발심시 변정각 여기잖아요.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 여기가 큰 변곡점이에요. 좌뇌와 우뇌의 변곡점. 저도 이 체험이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이 새해네요. 내일도 혹시 내일 영상 만들면 인사 올리겠지만 뭐 또 못 만들지도 모르니까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을사년에도 확실하게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